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주성분 분석은요, 우리가 목적은 본질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데이터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차원 축소 이런 효과도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데이터의 본질을 알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세상이 딱딱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나눠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대다수의 데이터는 막연하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화를 해볼게요. 우리가 호감을 느낀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사람의 요소에는 외모, 성격, 능력, 재력이라고 할게요. 재력, 그 다음 말솜씨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그 사람의 어떤 호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실제로 외모가 정말 뛰어나세요. 다른 성격도 너무 안 좋고 재력도 너무 안 좋고 이러면은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면에 어떤 외모만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격 괜찮아, 재력 안 좋아도 돼, 얼굴만 괜찮으면 무조건 좋아,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마다 이런 어떤 가중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감을 느끼는 그런 거는 0.3 외모 더하기 이 앞에 숫자가 가중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7 성격, 0.2 재력 이런 식으로 호감이라는 하나의 방정식이 생긴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너무 명확하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성격이 안 좋으면 확 떨어지는 거고, 두 개가 비슷한데 성격의 비중이 좀 높은 거고, 이렇게 데이터가 판별이 되는 겁니다. 비슷한 예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노인분께 정정하시다 이런 말 하죠. 건강하다. 건강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것도 표현이 되게 애매합니다. 근육량이 높은 사람? 근데 어떤 노인분이 근육량이 확 크신데 약간 기침을 콜록콜록 하시고 이러시면 또 꼭 그렇게 건강하다고 하실 수는 없죠. 그냥 근육이 약간 있으신데 조금 이제 발성도 좋으시고 이런 걸 또 정장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치가 팍 높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두루두루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신고 온 신발 색깔 같은 건 건강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건 지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주성분 분석이라는 건요,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데이터라는 거는 어떤 요소들의 가중치를 부여를 해가지고, 요소 성분들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부여해서 필요 없는 요소들은 없애고, 가중치로 요소들을 합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새로운 요소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새로운 요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두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본질을 이제 새로운 요소를 찾아냄으로써 데이터 본질을 찾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없애면은 차원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첫째는 먼저 그 데이터에 공분산을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공분산의 아이겐 벡터, 고유 벡터라고 하죠. 고유 벡터를 구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데이터들을 그 아이겐 벡터에 사용시켜서 구하게 됩니다. 한번 좀 시각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들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외모하고 성격으로 해볼게요. 외모하고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되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뭐 이후에 배우겠지만 이거를 막 이제 뭐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나누기 시작하면요 이런 과적합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과적합이라는 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좀 깐깐해지는 겁니다. 깐깐하면 좋은 게 아니냐? 아닙니다. 그 외부 걸 잘 못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데이터들의 공분산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공분산이 뭐였어요? 공분산. 데이터가 서로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다루는 거였죠. 어떻게 퍼졌는지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들이 공분산 벡터를 구하게 되면은 외모하고 성격이 있는데 좀 임의로 그릴게요. 이렇게 평균 있고 상태도 데이터들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퍼진 데이터들이 여기 있겠죠. 퍼진 이런 형태를 그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축을 하나 그리게 됩니다. 우리 아까 외모축처럼 이거는 어떤 호감축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이제 이 데이터들을 여기다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올리다. 데이터를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벡터를 여기다 옮기는 거를 우리가 내적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었을 때 A 벡터에 B 벡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외모하고 성격이 이런 사람이면은 이 호감, 이 축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데이터들, 이렇게 벡터가 죄송합니다. 행렬이 있었을 때 이 행렬이 이 장축하고 단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거를 구하는 거를 아이겐 벡터라고 합니다. 아이겐 벡터 그래서 두 개가 나오죠. 이 차원에선. 그래서 뭐 요게 이제 공분산 행렬이면은 AX는 람다 X 이런 식으로 돼서 요 X들이 아이겐 벡터가 되고 요 A가 원래 데이터 행렬 그 다음에 이게 아이겐 밸류가 됐었습니다. 요 내용은 한번 설명대수 쪽으로 좀 보셔야 돼가지고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고 돌려보심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첫째 공분산 행렬을 구합니다. 공분산 행렬을 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자기 자신 즉 아까 외모의 분산이죠. 여기는 분산. 그 다음에 이거는 코베리언스. 외모하고 성격. 이것도 코베리언스, 성격, 외모 두 개 똑같죠? 구하고 여기 분산해서 성격 분산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대략 어떻게 퍼져 있는지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걸 갖고 이제 아이겐 벡터를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고유 벡터라고 합니다. 네, 아이겐 벡터라고 그냥 표현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원래 우리 있었던 예쁜 데이터들 있잖아요. 외모, 성격. 이 데이터들을 이 위에다가 우리 내적을 통해서 여기 찍혔던 여기 데이터들 있죠. 이 찍혔던 데이터를 내적을 통해서 사형시킵니다. 영어로는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사형, 프로젝션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외모하고 성격 이렇게 있었던 데이터들이 하나의 새로운 호감이라는 축에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모르겠습니다. 외모는 좀 좋은데 성격은 안 좋은 사람이라면 호감으로 쳤을 때는 약간 뭐 낮은 등급의 몇 호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코드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여기
APP, 그러니까 어피어런스, 외모입니다. 외모 점수를 한 10점, 0점, 10점 사이로 만들었습니다. 예쁘면 10점, 박살났으면 0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스널리티, 이제 성격입니다. 성격이 거의 뭐 성자 같으면 10점, 전혀 안 좋으면 0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 스케일 맞추는 것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스케일을 맞춰서 일단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 좋아하면 1점, 싫어하면 0점을 이렇게 맞춘 겁니다. 즉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같은 겁니다. 이렇게 세 개가. 이 사람이 외모가 아주 뛰어나면 성격은 아주 안 좋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주 외모가 더 뛰어나고 성격도 아주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합니다. 우리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구했죠. 코브 하시면은 이제 이게 외모의 분산, 이게 공분산, 이게 그 성격의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넘파이의 리니어 알제브라, 대수학 아이겐밸류 코베리언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겐밸류 같은 게 이제 10하고 3이 나옵니다. 여기 아까 설명드렸을 때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아이겐 벡터가 해줬을 때 이 길이가 아이겐 밸류가 됩니다. 아이겐 밸류. 즉 이제 큰 거죠, 한 축이. 그리고 한 축은 3. 여기 이제 직각인 게 두 번째가 되는데 짧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 보존율하고 관련이 깊어요. 데이터 보존율. 그래서 이거 또 보존율은 무슨 말이냐? 내려가 보시면은 이 아이겐 밸류 첫 번째 만들어진 호감도라는 새로운 밸류는 이 전체의 비중을 구해 봅니다. 전체는 13인데 그중 10이죠. 그래서 요거를 돌려보시면 76%가 나옵니다. 76%. 이거 되게 잘 만들어진 겁니다. 그 보존율이 100%에 가까우면 원래 데이터에 그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PCA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돌린 게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막 보존율이 막 40%, 30% 나오면 데이터를 다 갖다 버린 거거든요. 그럼 실험을 잘못했거나 이렇게 PCA를 돌려도 너무나 데이터 손실이 많아서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60에서 80%, 뭐 한 50%도 괜찮겠습니다. 한 50에서 80% 정도 보존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호감도라는 데이터를 쳤을 때는 24%의 데이터는 날아가는 겁니다. 좀 쓸데가 없는 데이터가 된 거죠. 그리고 아이겐벡터를 구했습니다. 이 아이겐벡터가 이제 나오겠죠. 아이겐벡터가 이제 번역을 치면은 위에 거 요거만 일단은 쓰겠습니다. 0.76, 그 다음에 마이너스 0.64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벡터 방향으로 봤을 때 이게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호감도 축일 겁니다. 뭘 추론할 수 있냐면요, 호감도 같은 경우에는 호감도 방정식은 0.76 외모 마이너스 0.64 성격이라는 방정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반대로 가는 거죠. 아마 데이터가 그렇고 제가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서로 마이너스 관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프로젝션을 시켜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가 총 12명이니까 12번 했습니다. 외모 첫 번째에다가 요걸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성격에다가 이걸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사람은 호감도가 5.48 점수를 가진 거고요. 두 번째는 3일, 그 다음에 1 이렇게 점수를 쫙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C가 페이버, 아까 말한 그 외모의 그 호감도에 따라서 색깔을 좀 다르게 해봤습니다. 1, 2가 어디 있을까? 1, 2. 그래서 이 데이터 보면은 이제 보라색은 이제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노란색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데이터가 쭉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감이 안 옵니다. 도대체 내가 외모가 어때야지 좋아한다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갖고 데이터를 자꾸 판단을 하게 되면요, 외모는 3점인데 성격이 5점이면은 난 이 사람 좋아하고, 근데 그렇다고 외모가 2점으로 떨어지면 싫어. 그런데
또 만약에 외모가 7점 아주 잘생겼는데 성격이 5점이면은 난 이 사람 좋은데, 근데 이상하게 또 성적이 너무 좋으면 또 더 거기서 더 좋아지면 좀 부담스럽더라. 뭐 이렇게 나눠야 돼요. 너무 복잡하죠, 나누기가. 감도 안 오고. 그러면 제가 되게 줏대도 없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나눈다면 요런 간격에 있을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지만 싫어, 이렇게 그래프가 되게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CA 이제 프로젝티드 한 데이터를 한번 풀어본 겁니다. 이거 여기 Y가 보기 편하게 제로 0000을 넣어본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되면은, 이러면은 좀 명확하죠. 그러니까 내가 호감도가 마이너스 뭐 2 이하면 또 싫고, 근데 마이너스 1은 좋아하더라. 근데 0에서 2 사이는 내가 호감을 보이고 2에서 4 사이는 싫어. 또 호감도 5 이상, 죄송해요,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그 보라색이 싫은 거죠. 이게 싫은 거니까 호감도가 너무 낮으면 싫고, 근데 또 약간 그리고 좀 마이너스 1은 좋아하더라. 그리고 0에서 2 사이면 또 내가 싫어하다가 2에서 4 사이는 또 좋아해. 이렇게 하면은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 때 좀 명확해지는 겁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좀 직관적이죠. 그리고 2차원 데이터가 1차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두 가지는 사실 돌리기가 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두 가지는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까지도 가능합니다.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쓰시면 되냐면요.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피어를 만약에 하면 일단은 리스트 형태로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잡치기가 좋기 때문에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쓰시면, 왜냐면 3개를 합쳐야 돼가지고 12개죠. 이번엔 그럼 한번 머니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머니, 뭐 재력, 뭐 숫자 2는 넣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땐 데이터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데이터는 app 헐 이런 식으로 넣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코베리언스도 불러버리시면 됩니다. 넘파이 어레이를 해야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됩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요거 그냥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된대요.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합치시면은 이제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코베리언스가 이번엔 3x3으로 나오겠죠? 3x3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가 이렇게 하시면은, 네, 이렇게 넘파이 코베리언스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첫 번째 외모, 성격, 재력 이렇게 곱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차원 축소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 PCA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PCA는 필요한 요소를 없애고 가중치를 요소들을 합쳐서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가 데이터의 본질을 알게 하고 차원을 축소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 돌리기 전에 전처리로 해주시면 매우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공분산을 먼저 구한 후 아이겐 벡터, 즉 고유 벡터를 구한 후에 그 데이터들을 새로운 아이겐 벡터에 사용시키게 됩니다. 이거를 First PC, 첫 번째 주요소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